토론토 블루제이스가 구단의 미래를 내주고 영입한 호세 소리아노가 필라델피아 필리스를 상대로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소리아노는 우천으로 경기가 약 1시간 40분 지연된 후 경기에 나서 4와 3분의 2이닝 동안 2실점 1자책을 기록하고 교체되었고, 결국 팀은 경기 막판까지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5대4로 승리했고요. 토론토가 데드라인에 구단의 유망주까지 내주며 영입한 투수인 만큼 경기 전부터 팬들의 관심도 클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닝 수가 조금은 아쉬웠지만 11위를 쉰 데다 이적 후 첫 경기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나쁘지 않은 투구였다고 봅니다. 소리아노는 지난 2시즌 동안 에인절스에서 선발 투수로 자리 잡으며 자신의 가치를 확실하게 증명한 투수인데요. 2025년부터 어제 경기까지 296과 3분의 2이닝을 던져 평균 자책점은 3.82, 탈삼진은 282개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올 시즌 초반에는 첫 6경기에서 평균 자책점 0.24를 기록할 만큼 압도적인 출발을 보여주면서 강한 인상을 남기기도 했고요. 소리아노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다양한 구종 구성인데요. 푸심 페스트볼과 싱커를 중심으로 90마일대 중후반에 빠른 공을 던지고, 여기에 80마일대 중반의 커브와 스플리터, 슬라이더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페스트볼 평균 구속은 96.7마일로 200개 이상의 푸심이나 싱커를 던진 선발 투수 가운데서도 상위 20위권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특히 소리아노의 투구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공이 싱커인데요. 빠르고 강한 움직임으로 타자의 배트를 끌어내면서 땅볼을 만들어내는 핵심 구종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올 시즌 땅볼 비율이 60%를 훌쩍 넘기며 규정 이닝 선발 투수 가운데 최상위권에 자리했고, 지난 두 시즌을 합쳐봐도 200이닝 이상을 던진 선발 투수 중 가장 높은 땅볼 비율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리아노는 무조건 삼진만 노리는 유형이 아니라 강한 패스트볼로 타자를 압박하고 싱커로 땅볼을 유도한 뒤 결정적인 순간에는 변화구로 승부를 끝내는 투수인 겁니다. 그리고 변화구 중에서도 커브볼의 위력이 상당한데, 어제 경기에서도 던진 94구 중 너클 커브를 38%, 그리고 싱커를 27%로 가장 많이 사용했고, 너클 커브의 평균 구속은 85마일을 넘기면서도 좌우 움직이기까지 크게 나타나 이 공을 상대로 한 스윙의 57%가 헛스윙으로 이어졌고, 어제 기록한 삼진 3개 모두 이 너클 커브로 잡아냈습니다. 스플리터 역시 39%의 헛스윙 비율을 기록하고, 여기에 슬라이더 31.6%의 헛스윙 비율을 보여주면서 타자 입장에서는 어느 한 구종만 노리기 어려운 구성을 갖추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좋은 구위를 가진 투수에게도 분명한 숙제는 남아있는데, 바로 제구입니다. 소리아노는 지난 시즌 볼넷 비율이 10.8%였고 올 시즌에도 11%를 넘는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강한 구위와 땅볼 유도 능력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좋은 결과를 만들어 온 만큼 구단은 제구 부분을 조금 더 다듬는다면 더 좋은 투수로 발전할 수 있다고 판단해 영입한 것이고요. 결국 이번 시즌 새롭게 영입한 딜런 시스의 경우처럼 구속과 구종의 변화를 활용해 볼넷을 줄이고 더 긴 이닝을 소화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구단의 기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소리아노가 토론토에서 뛰게 되면서 얻는 또 하나의 이점은 바로 수비 환경인데요. 땅볼을 많이 만들어내는 투수인 만큼 뒤를 받쳐주는 내야진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토론토는 더 나은 환경을 갖추고 있는데요. 1루에는 블라디미르 게레로 주니어, 2루에는 어니 클레멘트, 3루는 오카모토 카즈마, 그리고 유격수에는 메이저리그에서도 손꼽히는 수비력을 가진 안드레스 히메네스가 있는 겁니다. 특히 소리아노가 에인절스에서 함께했던 잭 네토와 비교하면 히메네스는 수비 범위와 안정감에서 확실한 우위를 보여주는 선수로, 네토는 2024년부터 주전 유격수로 뛴 이후 OAA 기준 수비 범위가 10%타일을 넘어선 적이 없습니다. 히메네스는 완전히 반대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97%타일 아래로 떨어진 적이 없었고요. 땅볼을 많이 만들어내는 소리아노 입장에서는 상당히 반가운 변화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가 더 있는데요. 포수의 프레이밍입니다. 최근 3년 동안 소리아노가 몸담았던 에인절스 포수진은 프레이밍에서 메이저리그 최하위권에 가까웠습니다.
반면 토론토는 현재 프레이밍 득점 1위인 브랜든 발렌수엘라와 함께 부상으로 올 시즌 많은 경기에 나서지 못했지만 최근 몇 년간 뛰어난 프레이밍 능력을 보여준 알레한드로 커크까지 갖춘 포수진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커크와 소리아노의 조합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소리아노는 싱커와 변화구를 낮은 코스로 많이 던지는 투수이고 커크는 이런 공을 받아내는 능력이 좋은 투수입니다. 실제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커크의 낮은 스트라이크 존 프레이밍 지표는 메이저리그 전체 1위였습니다. 물론 프레이밍 하나로 소리아노의 본래 문제가 사라지는 건 아닌데요. 그래도 불리한 카운트를 피하고 타자에게 조금 더 공격적으로 들어갈 여지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특히 소리아노는 프레이밍에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는 이른바 섀도우 존에 공을 많이 던지는 유형입니다. 올 시즌 전체 투구 가운데 44.5%가 이 구역에 들어갔고 100이닝 이상을 소화한 87명의 투수 중 11번째로 높은 비율을 기록했는데 이는 프레이밍이 좋은 포수를 만났을 때 다른 투수보다 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남은 과제는 하나로 좁혀지는데요. 얼마나 꾸준하게 스트라이크 존을 공략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 과정에서 토론토의 투수 육성 시스템과 수비 포수진이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느냐요. 토론토는 최근 다른 팀에서 데려온 투수들의 가치를 다시 끌어올리는 데 꽤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딜런 시스가 대표적이고 그 전에도 로비레이와 스티븐 마츠 그리고 기쿠치 같은 사례가 있었고요. 물론 소리아노 역시 똑같은 과정을 밟을 거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기대할 만한 근거는 분명하다고 봅니다. 이미 메이저리그에서 통하는 구위를 갖췄고 2027년까지 구단의 컨트롤하에 있고요. 96마일이 넘는 페스트볼을 던지고 땅볼과 삼진을 동시에 만들어내는 투수가 본래까지 줄어든다면 이야기는 달라지니까요. 어제 필라델피아를 상대로 토론토 유니폼을 입고 처음 마운드에 오른 소리아노의 모습을 본 많은 팬들이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블루제이스가 데드라인에 데려온 소리아노의 진짜 가치는 앞으로 경기를 거듭하면서 점차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